폐지를 줍던 소년이 길 잃은 할머니를 구하고 2년 후 뜻밖에도 집과 수억 원을 선물 받았다. 큰 태풍이 지나간 해안가 어촌마을의 이른 아침, 공기는 여전히 축축했고 바닷물의 짠내와 바닷바람의 향기가 뒤섞여 있었다. 하늘은 어두웠고 희미한 빛은 마치 또 다른 비오는 날에 자리를 내주려는 듯했다. 마을의 흙길은 여전히 질퍽했고 곳곳에 물웅덩이가 고여 있었다. 아이들은 발이 흙투성이가 된 채 서둘러 학교에 갔고 주민들은 태풍이 지나간 후 찢어진 그물을 수리하고 작은 배들을 다시 정돈하느라 분주했다. 그들의 삶은 고단했지만 이곳 사람들의 정신력은 언제나 굳건했다. 그 순간 마른 체구에 헝클어진 검은 머리를 한 소년이 질퍽한 흙길을 걷고 있었다. 그 소년은 바로 준서, 가난하지만 따뜻한 마음과 강한 의지를 가진 학생이었다. 준서는 14살 소년으로 해안가 마을 변두리에 있는 초가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헝클어진 검은 머리, 햇볕에 그을린 피부, 빛나는 눈, 그리고 야외에서 햇볕에 많이 노출되어 검게 탄 얼굴을 하고 있었다. 준서는 체구가 작았지만 그의 두 손은 매일의 힘든 일로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심한 심장병을 앓고 있어 자주 누워 쉬며 약을 먹어야 했고, 그래서 집안의 거의 모든 일은 준서 혼자 감당해야 했다. 매일 아침 준서는 아주 일찍 일어나 낡은 포대를 들고 폐지를 줍거나 마을 사람들을 위해 물을 길어주는 일, 낡은 물건을 수리하는 등의 작은 일들을 하며 어머니를 도울 약간의 돈을 벌었다.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준서는 항상 최선을 다했다. 그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고 아무리 가난한 삶 속에서도 어머니의 당부를 항상 기억했다. 어떤 상황에서든 착하게 살아야 한다. 절대로 너의 선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날 아침 날이 막 밝았을 때 준서는 낡은 포대를 들고 마을길을 따라 조개껍데기, 깡통 등 버려진 물건들을 주워 팔아 돈을 벌었다. 마을의 어르신인 박할아버지가 무거운 수레를 질퍽한 길 위에서 힘겹게 밀고 있는 것을 보고 준서는 망설임 없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도와주었다. 몸은 피곤했지만 준서는 할아버지가 힘든 길을 통과할 때까지 수레를 밀어주었다. 고맙다 준서야. 박할아버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착한 아이구나. 커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거야. 집으로 거의 다 왔을 때 준서는 해안가에 버려진 찢어진 그물 조각들을 보았다. 그는 그것들을 주워 조심스럽게 수리하기로 결심했다.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약값을 벌기 위해서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준서의 행동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름다운 영혼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는 결코 낭비하지 않았고 항상 다른 사람을 돕고 자신의 능력 안에서 가족을 돌보는 방법을 찾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서는 길가 나무 밑에 지쳐 웅크리고 앉아있는 한 할머니를 보았다. 할머니는 낡은 비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얼굴은 초췌했다. 그녀의 눈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았다. 준서는 가까이 다가갔다. 마음속으로는 궁금함과 망설임이 교차했다. 할머니가 마을 사람이 아닌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까이 다가가 물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김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준서가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약간의 안도감을 느낀 듯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맙다는 듯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준서는 할머니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의 따뜻한 마음은 그런 상태에 있는 그녀를 그냥 내버려둘 수 없게 했다. 그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었지만 준서는 온 마음을 다해 그녀를 돕기로 결심했다. 마침내 비가 그치고 무거운 구름 뒤로 아침의 희미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준서는 점점 그쳐가는 빛 속에 서서 큰 나무 아래 웅크리고 있는 순자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지쳐 보였고 눈빛은 멍했지만 도움이 필요한 연약함이 어려 있었다. 준서는 망설였지만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을 떠올렸다.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온 마음을 다해 도와주렴. 선행은 언제나 돌아오는 법이란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 부드럽게 물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희 집에 가서 잠시 쉬세요. 순자 할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놀란 눈으로 준서를 바라보았다. 잠시 후 그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준서는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고 마을의 질퍽한 길에 고인 무릉덩이를 조심스럽게 지나갔다. 준서는 순자 할머니를 부드럽게 부축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너무 지치지 않게 하면서도 빨리 가려고 했었다. 할머니는 숨을 헐떡였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준서를 더욱 걱정시켰다. 그는 할머니가 쇠약한 상태라는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준서는 그저 할머니를 주의 깊게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그리고 인내심 있게 걸으려고 노력할 뿐이었다. 집에 가까워졌을 때 준서는 할머니를 작은 집안의 유일한 대나무 침대에 앉혔다. 집은 낡은 나무 탁자 하나, 대나무 침대 하나, 그리고 몇 가지 간단한 물건들만 있는 소박한 곳이었지만 모든 것이 깨끗하고 단정했다. 준서는 할머니의 머리 밑에 낡은 베개를 하나 더 받쳐주고 집안의 유일한 담요를 덮어주었다. 준서의 어머니는 방 안에서 소리를 듣고 나오려 했지만 준서는 어머니가 더 피곤해질까봐 조용히 쉬라고 말했다. 그는 남은 마른 장작 몇 개로 재빨리 불을 피워 몸을 따뜻하게 하고 순자 할머니를 위해 묽은 죽 한 그릇을 끓였다. 불꽃이 타오르며 따뜻한 빛이 소박한 집안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준서는 냄비에 쌀을 붓고 잘 저은 다음 물이 끓도록 두었다. 그는 순자 할머니를 바라보며 자신의 선행이 그 고요한 순간의 일부인 것처럼 느꼈다. 잠시 쉬고 난 후 순자 할머니는 점차 피로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집안을 둘러보았다.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작고 아담한 집은 깔끔하고 아늑해서 그녀를 감동시켰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자신을 걱정하며 돌봐준 준서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힘없는 목소리로 조용히 물었다. 얘야, 왜 나 같은 사람을 돕는 거니? 네 집도 형편이 더 나아 보이진 않는데. 준서는 미소를 지으며 부엌에서 죽을 저으며 대답했다. 할머니가 도움이 필요해 보였어요. 어머니께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냥 하라고 가르치셨어요. 단순하지만 진심 어린 그 말에 순자 할머니는 목이 메었다. 그녀는 준서를 바라보며 이렇게 가난한 소년이 어떻게 그렇게 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 믿을 수 없었다. 순자 할머니는 감정이 북받치는 눈으로 준서를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준서에게 가족에 대해 물었다. 준서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바다에 나갔다가 큰 태풍 속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것은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고 준서와 그의 어머니를 어려운 삶 속에 홀로 남겨두었다. 준서는 계속해서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몸이 약하시지만 항상 저를 격려해 주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준서의 눈은 빛났지만 그 속에는 감출 수 없는 슬픔이 있었다. 순자 할머니는 귀를 기울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연민과 함께 부끄러움이 차올랐다. 자순의 삶은 부유했지만 준서와 같은 소박함과 진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준서가 죽그릇을 막 치우고 돌아섰을 때 순자 할머니가 심하게 떨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갑자기 침대 위로 쓰러졌다. 준서는 겁에 질려 급히 할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정신 차리세요. 아무런 반응이 없자 준서는 걱정스럽게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그의 어머니는 몸이 약했지만 힘겹게 일어나려고 애썼다. 어서 이씨 아저씨 댁으로 달려가렴. 집이 가까우니 도와주실 거야. 준서는 급히 집 밖으로 달려나갔다. 발걸음은 급했고 달리면서 도움을 외쳤다. 마음속으로는 순자 할머니에게 심각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빌었다. 걱정이 마음속에서 솟구쳤고 할머니가 곧 깨어날 것이라는 작은 희망만이 있었다.
순자 할머니는 말이 없이 조용히 누워 있었다. 준서는 밖으로 뛰쳐나가며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걱정했다.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고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순자 할머니는 어떻게 될까? 제때 그녀를 구할 수 있을까? 준서는 마을길을 바람처럼 달렸다. 그의 발은 급했지만 여전히 걱정으로 가득했다. 앞서 내린 큰 비로 길은 더욱 질퍽해졌지만 준서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어려울 때마다 기꺼이 도와주기로 유명한 마을 사람인 이씨 아저씨 댁으로 달려갔다. 그는 끊임없이 외쳤다. 이씨 아저씨, 이씨 아저씨, 순자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이씨 아저씨는 재빨리 밖으로 나왔다. 겁에 질린 준서를 보고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재빨리 준서를 따라 집으로 갔다. 도착하자마자 이씨 아저씨는 즉시 순자 할머니에게 응급처치를 하여 잠시 의식을 잃었던 그녀를 깨웠다. 순자 할머니가 점차 회복되자 이씨 아저씨는 그녀가 옛 지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순자 할머니는 옆 동네에서 큰 수산물 가게를 운영하던 주인이었다. 준서는 아직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순자 할머니가 점차 정신을 차리는 것을 보고 안심했다. 이씨 아저씨는 순자 할머니에게 부드럽게 물었다. 어쩌다가 혼자 이런 상태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순자 할머니는 아직 약했지만 힘겹게 대답했다. 여기 사는 오랜 친구를 만나러 왔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길을 잃었어요. 이씨 아저씨는 더 묻지 않고 준서를 쳐다본 뒤 결정했다. 할머니를 집으로 모셔다 드리죠. 이씨 아저씨는 수레를 부른 뒤 준서와 함께 순자 할머니를 부축해 올렸다. 비 때문에 길은 여전히 질퍽했지만 준서는 끊임없이 순자 할머니에게 물었다. 좀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준서의 진심 어린 눈빛에 순자 할머니는 감동하여 말을 잇지 못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었지만 준서는 전혀 불평하지 않았다. 그의 낡은 플라스틱 슬리퍼는 진흙으로 뒤덮였지만 그는 계속 걸으며 항상 걱정스럽고 다정한 태도로 순자 할머니에게 안부를 물었다. 그는 순자 할머니가 버려졌다고 느끼지 않도록 모든 것을 하고 싶었다. 마침내 수레가 순자 할머니의 집 앞에 멈췄다. 그녀의 아들인 45세의 상훈 씨가 막 밖으로 나왔다. 그는 이런 상태의 어머니를 보고 즉시 이씨 아저씨와 준서에게 도움에 감사했다. 순자 할머니가 의자에 앉아 쉬고 있을 때 그녀는 준서를 돌아보며 감동을 금치 못했다. 얘야, 너는 아직 어린데 낯선 할머니를 집에 데려오다니 귀찮아질까봐 무섭지 않았니? 준서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전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만약 어려움에 처하면 저처럼 어머니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단순하지만 진심 어린 대답에 순자 할머니는 목이 메었다. 그녀는 준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감사가 솟구쳐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그 빛나는 눈을 들여다보며 이전에는 삶에서 그런 단순한 가치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에 대해 후회했다. 이씨 아저씨와 준서가 떠난 후 순자 할머니는 오랫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으리으리한 집을 둘러보았지만 어쩐지 불편해 보였다. 집은 편의시설과 고급 가구로 가득했지만 그녀의 마음속 공허함은 더욱 뚜렷해졌다. 그녀는 준서가 자신에게 보여준 소박함과 진정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 동안 경시하고 무시해왔던 것이었다. 순자 할머니는 준서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를 돕는 것이 옳은 일인지 자문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무언가가 그녀에게 더 큰 일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온 소년에게 보답해야 한다고 재촉했다. 그 감정은 그녀 안에서 점점 커져갔다. 마치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 앞에 서 있는 듯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느낌이었다. 준서가 떠날 때 순자 할머니는 창문 너머로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날은 이미 어두워졌지만 마른 체구에 낡은 플라스틱 슬리퍼를 신었지만 빛나는 눈을 가진 소년의 모습은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 인생에서 많은 것을 놓쳤지만 어쩌면 이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할 기회일지도 몰라. 순자 할머니는 아들을 불러 무언가 속삭였고 상훈 씨는 놀랍고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랐지만 순자 할머니의 눈빛은 결연하고 감동적이어서 감히 더 묻지 못했다. 순자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간 후 준서의 삶은 이전과 같이 계속되었다. 매일 아침 준서는 낡은 포대와 달아빠진 플라스틱 슬리퍼를 들고 폐지를 주우러 다녔다. 그의 발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굳건했다. 준서의 어머니는 대나무 침대에 약하게 누워 창문 너머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연민과 걱정이 가득했다. 어머니는 준서가 인생에서 더 좋은 일들을 만나기를 속으로 빌었다. 준서는 피곤했지만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매일 아침 준서는 아주 일찍 일어났다. 삶이 여전히 어려웠지만 그는 결코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일어난 후 준서는 조용히 포대를 준비하고 집을 나섰다. 그는 자신의 발소리와 스산한 바람소리만 들리는 한적한 마을길을 지났다. 그는 파도가 플라스틱병, 깡통, 쓰레기들을 해변으로 밀어올리는 해변에 도착했다. 준서는 허리를 숙여 버려진 물건들을 하나하나 주워 포대에 담았다. 마을 사람들은 말은 안 했지만 맨발로 열심히 일하는 소년의 모습을 모두 보았다. 어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꼈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플라스틱 병이나 버려진 물건을 주기다 했다. 하지만 준서는 결코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혼자 일했다. 매일 아침 힘든 일을 마친 후 준서는 잡다한 물건들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준서는 번 돈 전부를 어머니의 약값으로 써서 어머니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집에 도착하면 준서는 주변을 정리하고 물건들을 집안 작은 구석에 두었다. 준서의 어머니는 여전히 대나무 침대에 누워 쉬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피곤했지만 항상 아들에게 사랑 가득한 시선을 보냈다. 어머니는 약하게 웃으며 격려했다.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게 일하지 마라. 엄마가 하루라도 더 사는 건 다 너 덕분이야. 준서는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준서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거운 걱정이 가득했다. 약값은 날이 갈수록 늘어났고 그는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다. 준서는 매일이 큰 도전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준서가 순자 할머니를 도운 이야기는 마을에 널리 퍼졌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훌륭한 모범이자 의심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착한 아이라고 칭찬했다.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특히 마을 사람 중 한 명인 최씨 아저씨는 준서가 단지 주목받기 위해 그런 일을 한다고 항상 생각했다. 그놈은 사람들 주목받으려고 저러는 거야. 누가 돈이라도 주면 좋아서 그러겠지. 준서는 이런 말을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일했다. 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준서의 친한 이웃인 미영 아주머니는 항상 그를 격려했다. 준서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나쁜 말들 때문에 좌절하지 마. 그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감사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오해받는 것에 대해 약간의 슬픔이 있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자신이 하는 일을 이해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날이 갈수록 준서는 버는 돈이 어머니의 약을 사기에 충분하지 않자 압박감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다. 어떤 날은 굶거나 지출을 줄여야 했고 그저 어머니가 약을 드실 수 있도록 돈을 아꼈다. 어느 날 밤 준서가 등유 램프 불빛 아래서 낡은 슬리퍼를 수선하고 있을 때 어머니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었다. 그는 겁에 질려 즉시 일어섰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어머니는 기침을 하고 얼굴이 창백해져서 준서는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는 밤새도록 깨어 있었고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어머니를 치료할 충분한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어느 이른 아침 준서가 문을 열었을 때 문에 걸려있는 작은 주머니를 발견했다. 안에는 약간의 돈과 식료품이 들어있었다. 쪽지는 없었다. 준서는 선물 주머니를 보고 놀랐지만 기쁘기보다는 마음속에 혼란만 가득했다. 누가 이런 걸 여기에 뒀을까? 내가 만들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받고 싶지 않은데. 준서는 선물 주머니 앞에 앉아 그것을 남긴 사람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어머니의 당부를 기억했다. 어디서 왔는지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것은 받지 마라. 마음속의 갈등 때문에 준서는 이 돈을 쓰고 싶지 않았다. 그는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다. 저녁에 준서는 침대에서 혼수 상태로 잠든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등유램프의 희미한 불빛과 주변의 어둠이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준서는 램프의 약한 불빛 아래 앉아 한 손으로는 낡은 슬리퍼를 수선하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내일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해. 하지만 어머니가 나아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준서는 자신이 인내의 한계에 내몰리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모든 방향에서 오는 압박, 어머니의 건강부터 삶의 어려움까지 모든 것이 그 마른 소년의 어깨에 쏠렸다. 그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폐지를 줍고 어머니를 돌본 하루를 보낸 후 준서는 돈을 더 벌기 위해 낡은 물건들을 조용히 수리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어머니의 건강에 대한 걱정으로 무거웠다. 매일이 도전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여전히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허락할 수 없었다. 갑자기 골목 어귀에서 미영 아주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서야, 남씨 아저씨 댁에 큰일 났어. 준서는 급히 미영 아주머니를 따라가며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아주머니? 미영 아주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눈물을 흘렸다. 그 집의 유일한 배가 태풍에 가라앉았대. 이제 남신의 가족은 먹고 살 길이 없어. 남신의 가족은 작은 배에 의지해 생계를 꾸려왔다. 남씨 아저씨에게는 아내인 아줌마와 아직 학교에 다니는 어린 두 자녀가 있었다. 최근에 큰 태풍으로 가족의 배가 바다에서 파도에 맞아 침몰했고 가족은 기댈 곳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다. 준서는 남신의 집에 가서 계단에 주저앉아 있는 남씨 아저씨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그의 아내는 울면서 두 아이를 달래고 있었다. 그 광경은 준서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준서는 천천히 다가가 남씨 아저씨 옆에 앉아 부드럽게 물었다. 아저씨, 해결할 방법이 생각나세요? 남씨 아저씨는 고개를 저으며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서 배를 수리할 돈도 없어. 새 배를 사는 건 말할 것도 없지. 준서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약을 사기 위해 모아둔 얼마 안 되는 돈을 보관해둔 작은 상자를 열었다. 그는 잠시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어머니가 예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다. 네가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세상은 너를 저버리지 않을 거야. 결심을 굳힌 준서는 돈을 들고 남신의 집으로 갔다. 그는 돈을 아저씨 손에 쥐어주며 조용히 말했다. 제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이 돈으로 먼저 배를 수리하세요. 나중에 갚아주셔도 돼요. 남씨 아저씨는 깜짝 놀라 거절했다. 준서야, 네 집도 형편이 좋지 않잖아. 이 돈은 네 어머니를 위해 써야지. 내가 어떻게 받아? 준서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냥 받으세요. 어머니도 동의하실 거예요. 마침내 남씨 아저씨는 눈물을 터뜨리며 목이 메인 채로 준서에게 감사했다. 준서는 이 행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서는 멀리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미영 아주머니를 만났다. 미영 아주머니는 준서의 어깨를 두드리며 다정한 눈빛으로 말했다. 너는 특별한 아이야, 준서야. 모든 사람이 너 같은 마음을 가진 건 아니란다. 너의 선행은 보답받을 거야. 그렇게 믿으렴. 준서는 그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보답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해야 할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미영 아주머니는 감탄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 작은 소녀는 보답을 바라지 않았지만 그의 선행은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자아내지 않을 수 없었다.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준서의 행동에 감동했지만 그를 원래 싫어했던 최 씨는 불쾌해했다.
최 씨는 마을 몇몇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분개하며 말했다. 저 준서놈 사람들 주목받으려고 저러는 거야. 가난한 놈이 감히 누구한테 돈을 줘? 몇몇 사람들은 최 씨의 말에 동조하며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어쩌면 순자 할머니나 다른 누군가에게 더 많은 도움을 받으려고 쇼하는 걸지도 몰라. 소문은 마을에 빠르게 퍼져 준서에게 더 큰 압박을 주었다. 그는 이런 잡담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랐지만 주변 사람들의 수근거림을 듣지 않을 수는 없었다. 준서는 집에 돌아왔다. 길에서 마을 사람들의 몇 마디 수근거림을 듣고 그의 눈빛은 무거워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평소의 일을 계속했다. 그날 밤 어머니 곁에 앉아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사람을 돕는 것도 모든 사람에게 설명해야 하는 건가? 준서는 자신이 인내의 한계에 내몰리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모든 방향에서 오는 압박, 어머니의 건강부터 삶의 어려움까지 모든 것이 그 마른 소년의 어깨에 쏠렸다. 그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준서가 남신의 가족을 도운 사건 이후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퍼졌다. 어떤 사람들은 감탄했지만 부정적인 수군거림도 적지 않았다. 특히 최 씨로부터 말이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마른 체구지만 빛나는 눈을 가진 자신의 형편이 더 낫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다른 사람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던 소년의 모습을 잊지 못했다. 그녀는 거실에 앉아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다. 준서의 모습이 마음속에 아른거렸다. 그가 베풀었던 다정한 보살핌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그녀를 잊지 못하게 했다. 후회감이 마음속에서 솟구쳤다. 그녀는 평생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끊임없이 자문했다. 그 아이는 망설임 없이 자신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말이다. 순자 할머니는 준서가 자신을 집으로 데려와 가난한 부엌에 얼마 안 되는 쌀로 묽은 죽 한 그릇을 끓여주었던 순간을 회상했다. 그 모습은 그녀가 눈을 감을 때마다 머릿속에 떠올랐다. 준서의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다. 저는 할머니를 돕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도왔어요. 만약 제 어머니가 어려움에 처한다면 저처럼 어머니를 도와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순자 할머니는 문득 부끄러움을 느꼈다. 자신의 부유함이 어째서 준서 같은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을까? 왜 가난한 아이가 자신을 도와야 했을까? 그녀는 풍요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이 풍요로운 삶으로 무엇을 했는지 자문하기 시작했다. 왜 가난한 아이가 자신을 이렇게 돕게 내버려 두었을까? 순자 할머니는 준서의 선행에 보답하기 위해 무언가 해야겠다고 결심했지만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날 자신을 도와주었던 이씨 아저씨를 집으로 초대해 묻기 시작했다. 지난번에 저를 데려다준 준서라는 소년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나요? 이씨 아저씨는 놀라며 말했다. 준서는 가난하지만 아주 착한 아이입니다. 어릴 때부터 학교를 그만두고 심장병을 앓는 어머니를 돌보고 있어요. 두 모자는 폐지를 주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준서의 희생, 마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는 모습에 대해 덧붙였다. 자신도 넉넉하지 않으면서도 말이다. 순자 할머니는 준서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더 알게 되자 자신에게 더욱 부끄러움을 느꼈다. 죄책감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더욱 차올랐다.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준서네 집 근처 이웃인 미영 아주머니에게 몰래 부탁하여 그의 상황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미영 아주머니는 준서의 어려움과 최 씨로부터의 잡담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아무리 어려워도 준서는 항상 다른 사람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 아이는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어요. 준서의 상황을 명확히 알게 된 후 순자 할머니는 많은 시간을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그 소년을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고 느꼈지만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고민했다. 내가 공개적으로 그 아이를 도우면 사람들이 수군거리지 않을까?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낄 텐데. 그녀는 준서를 난처하게 만들지 않고 주목을 끌지 않기 위해 준서를 돕는 계획을 비밀로 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준서 모자에게 도움을 전달할 중개인을 사용하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죄책감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지만 그녀는 이것이 그 소년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느꼈다. 순자 할머니가 마을의 가난한 가정을 돕자고 제안했을 때 그녀의 아들 상훈 씨는 즉시 반대했다. 어머니,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돌볼 수는 없어요. 어머니 자신을 더 생각하셔야죠. 순자 할머니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네가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착한 아이를 만났다면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니? 상훈 씨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결심을 굳게 지켰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고통, 특히 준서 같은 소년의 고통 앞에서 자신의 마음이 계속 차가워지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지만 순자 할머니는 아들을 더 이상 설득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준서를 생각하며 무언가 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책상 앞에 앉아 믿을 만한 지인에게 편지를 썼다. 편지에서 그녀는 준서를 도울 의사를 밝혔지만 이 일이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편지를 접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이 일을 그 아이가 전혀 모르는 방식으로 할 거야.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 그녀의 눈은 희망으로 빛났지만 걱정도 가득했다. 이 결정이 준서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었지만 과연 옳은 일일까? 순자 할머니가 몰래 사라를 시켜 준서에 대해 알아본 후 이야기는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의 관심에 감동했지만 다른 이들, 특히 최 씨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항상 준서를 질투했던 최 씨는 그의 평판을 깎아내리기 위해 잡담을 퍼뜨릴 기회를 보았다. 준서는 평범한 삶을 계속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수군거림은 심리적 부담이 되어 이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게 만들었다. 어느 날 오후 마을 어귀 찻집에 모인 자리에서 최 씨는 파문을 일으킬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순자 할머니가 준서를 돕는 것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순자 할머니처럼 부유한 사람이 찢어지게 가난한 폐지 줍는 놈한테 관심을 갖는 게 그 할머니가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최 씨의 말은 즉시 주목을 끌었고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어쩌면 저 준서놈이 순자 할머니 주목받으려고 무슨 짓을 한 거 아닐까? 누가 알겠어. 가난해 보여도 교활할지. 하지만 미영 아주머니처럼 항상 준서를 보호하는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았다. 속 좁은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지. 준서는 착한 아이라는 걸 다들 알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문은 이미 마을 전체에 퍼져 준서는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다. 준서는 폐지를 주우러 가다가 우연히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다. 저 어린 놈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야. 순자 할머니가 한가해서 저런 놈한테 관심을 갖겠어?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걸어갔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잡담은 그를 지치게 만들었고 마치 자신의 모든 노력이 오해받는 것 같았다. 집에 돌아오자 준서의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왜 그러니 준서야? 오늘 무척 슬퍼 보이는구나. 준서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잠시 쉬러 갈게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잡담이 그를 괴롭혔고 심지어 마을의 소란의 중심이 된 것에 대해 죄책감마저 느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상황을 알게 된 미영 아주머니가 준서를 찾아왔다. 그녀는 그를 격려했다. 준서야, 다른 사람들 말에 신경 쓰지 마. 그들은 너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널 이해해. 너는 항상 옳은 일을 하는 착한 아이야. 준서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하지만 아주머니, 이런 일들 때문에 어머니가 슬퍼하시는 걸 원치 않아요. 미영 아주머니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다. 네 어머니는 분명 너를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나쁜 사람들 때문에 기죽지 마. 준서는 미영 아주머니에게 감사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여전히 걱정했다. 그는 잡담이 어머니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다음 날 오후 준서는 길에서 우연히 최 씨를 만났다.
최 씨는 그를 계속 모욕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경멸적인 태도를 보이며 직설적으로 말했다. 꼬마야, 그렇게 쇼하면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무 높은 꿈을 꾸면 크게 다치는 법이야. 준서는 화가 났지만 평정을 유지했다. 그는 대답했다. 저는 잘못한 게 없고 누구의 동정도 필요 없어요. 최 씨는 비웃으며 떠났지만 그의 행동은 준서에게 더 큰 압박감을 주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어떻게 이 말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날 밤 준서는 어머니 곁에 앉아 낡은 포대를 수선했다. 등유 램프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의 눈에는 굳은 결의가 빛났다. 준서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나는 저런 말들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거야. 내가 올바르게 살기만 하면 아무도 나를 깎아내릴 수 없어. 그는 마음속으로 어떤 아이디어, 어떤 결심을 떠올렸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다. 준서는 오직 열심히 일하고 자신에게 충실하게 사는 것만이 모든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준서가 잡담으로 압박을 받은 후 이야기는 이씨 어저씨를 통해 순자 할머니의 귀에 들어갔다. 자신의 선행이 오해받고 있다는 수군거림을 듣고 순자 할머니는 슬프면서도 화가 났다. 그녀는 잡담에도 불구하고 준서를 공개적으로 돕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준서의 진심은 그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사소한 말들로 부정될 수 없었다. 순자 할머니는 거실에 앉아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다. 준서의 모습이 마음속에 아른거렸다. 그를 생각할 때마다 그녀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어느 날 저녁 가족 식사 후 순자 할머니는 자녀들에게 준서를 도울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다. 순자 할머니는 부드럽게 시작했다. 나는 준서를 도와야겠다고 생각한다. 재정적으로 돕거나 그 모자를 지원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겠지. 그녀의 장남인 상훈 씨는 즉시 반대했다. 어머니, 우리 가족도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남에게 시간과 돈을 써야 합니까? 막내딸 란 씨도 불만을 표했다. 어머니, 사람들이 온 동네에 소문을 내고 다녀요. 어머니가 공개적으로 나서면 우리 가족이 비난의 중심이 될 뿐이에요. 순자 할머니는 자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침착하지만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며 설명했다. 너희가 이런 상황에서 준서처럼 착한 아이를 만났다면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겠니? 나는 모른 척할 수 없어. 그녀가 그렇게 말했지만 자녀들은 여전히 그녀가 불필요한 일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하며 완고한 태도를 유지했다. 식사 후 순자 할머니는 자녀들의 반대 의견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져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혼자 앉아 갈등하는 생각에 잠겼다. 한편으로는 자녀들이 가족의 명성과 재정을 걱정하는 것을 이해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속의 연민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문했다.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내 양심이 편안할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자식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옳은 일을 해야 해. 긴 밤 동안 생각한 끝에 순자 할머니는 가족의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준서를 돕겠다는 원래의 계획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준서처럼 순수한 마음 앞에서 모른 척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선행은 설명이 필요 없어. 내가 옳은 일을 하면 이해할 사람은 스스로 이해할 거야. 순자 할머니는 준서 모자가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마을 근처에 작은 집을 찾아주는 것을 포함하여 준서를 도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녀들의 동의 없이 모든 것을 조용히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오랜 친구인 윤 사장님을 만나 법률 및 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경험이 많고 순자 할머니의 선한 마음을 이해하는 윤 사장님은 돕기로 동의했다. 순자 할머님은 자신이 옳은 일을 할 때 기꺼이 도와줄 좋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보고 마음이 가벼워졌다. 어느 날 순자 할머니가 서류를 정리하고 계획을 준비하고 있을 때 상훈 씨가 우연히 보고 다그쳤다. 어머니, 또 무슨 일을 하시려는 거예요? 돕는 건 좋지만 너무 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순자 할머니는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대답했다. 상훈아, 네 동의는 필요 없다. 이건 내 결정이고 내가 책임질 거야.
더 이상 말은 없었지만 상훈 씨의 태도는 여전히 불만을 드러냈다. 순자 할머니는 아들을 보며 한숨만 내쉬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로 굳게 결심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책상 앞에 앉아 윤 사장님에게 편지를 썼다. 준서를 돕는 계획에 대해 자세히 지시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준서는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아이야. 자식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옳은 일을 할 거야. 그녀는 편지를 접으며 막 보내려는 중요한 결정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지만 나는 준서를 위해 모든 것을 할 거야. 그녀는 봉투를 들고 결연한 눈빛으로 보낼 준비를 했다. 순자 할머니가 중개인을 통해 돈과 식료품이 담긴 선물 꾸러미를 준선의 집에 몰래 보낸 후 준선은 이른 아침에 뜻밖의 선물을 받았다. 낯선 사람이 문 앞에 꾸러미를 놓고 문을 두드린 후 재빨리 떠났다. 준선은 꾸러미를 열어보니 그 안에 수십만 원의 돈과 쌀 그리고 어머니를 위한 약간의 보약이 들어있었다. 그는 어리둥절했다. 왜 자신이 이런 선물을 받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놀라움과 걱정이 뒤섞인 감정이 준서의 마음속에서 솟아올랐다. 그는 자문했다. 누가 이 선물을 보냈을까? 왜 이름을 남기지 않고 나를 도와주는 걸까? 준서는 책상 위 선물 꾸러미를 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이 시점에 누군가 흔적도 남기지 않고 자신을 돕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누가 이 선물을 보냈을까? 왜 이름을 남기지 않고 나를 도와주는 걸까? 준서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감사함과 동시에 걱정스러운 마음 때문에 준서는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모르는 누군가에게 빚을 지게 될까봐 두려웠다. 잠시 생각한 후 준서는 이 선물을 받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꾸러미를 들고 미영 아주머니 댁으로 가서 누가 보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누가 보냈는지 모르면 이 선물을 받을 수 없어요. 만약 그분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은혜를 갚고 싶어요. 미영 아주머니는 감탄과 걱정이 뒤섞인 눈으로 준서를 바라보았다. 너는 효심이 깊고 자존심이 강한 아이지만 때로는 도움을 받아들이는 법도 배워야 한단다, 준서야. 미영 아주머니의 격려에 준서는 죄책감과 감동을 동시에 느꼈지만 마음속에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준서가 선물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어머니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었다. 그녀는 자주 기침을 하고 숨쉬기 힘들어하며 피곤해했다. 준서는 밤새도록 어머니 곁에 앉아 잠을 못 자 눈이 충혈되었다. 어머니는 아들을 보며 힘없이 말했다. 준서야, 엄마는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네가 잘 살기만 하면 엄마는 만족한단다. 준서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마음은 고통으로 가득했다. 그는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갈 돈이 충분하지 않은 자심을 자책했다. 무력감이 준서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그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겠다고 결심했다. 준서는 집안의 마지막 귀중품인 낡은 등유램프와 어머니가 아주 아끼던 라디오를 팔기로 결심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어머니가 건강해지도록 제가 모든 방법을 다 할게요. 준서는 결연한 눈빛으로 어머니에게 말했다. 준서는 막다른 골목에 빠진 것 같았다. 마을의 잡담, 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압박감, 그리고 익명의 선물에 대한 걱정이 그를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그는 밤에 혼자 앉아 별이 가득한 하늘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가 뭘 해야 할까? 도움을 거절한 내가 너무 고집이 센 걸까? 준서의 머릿속은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었다. 그는 계속해서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미영 아주머니가 약간의 음식을 가지고 준서를 찾아왔다. 그녀는 준서 어머니의 상태를 보고 그에게 조언했다. 준서야, 네가 자존심이 강한 건 알지만 어머니를 생각해야 해. 때로는 모든 것 위에 가족을 두어야 할 때가 있단다. 준서는 조용히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파도가 일었다. 그는 자존심과 어머니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갈등을 느꼈다.
그날 밤 어머니 곁에 앉아 준서는 미영 아주머니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다. 그는 어머니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어떤 일이든 하겠다고 속으로 약속했다. 이 자존심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지만 누가 그 선물을 보냈는지 알아내야 해. 다음 날 아침 준서는 선물을 보낸 사람을 찾아내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는 더 이상 모호함 속에서 살 수 없으며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느꼈다. 익명의 선물 보낸 사람을 찾아내기로 결심한 후 준서는 답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가 문제에 깊이 파고들기도 전에 예기치 않은 재앙이 닥쳤다. 어느 날 하늘이 어두워지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 마을에 큰 태풍이 곧 닥칠 것을 예고했다. 준서는 문 밖을 내다보았다. 바람이 검은 구름대를 몰고 왔고 공기는 갑자기 답답해졌다. 그는 서둘러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창문을 단단히 닫고 태풍에 대비할 준비를 했다. 준서의 어머니는 침대에 약하게 누워 걱정스러운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태풍은 맹렬하게 닥쳐왔다. 바람은 강하게 울부짖었고 쏟아지는 비는 준서의 작은 집을 세차게 흔들었다. 준서는 문을 꽉 잡으려고 애썼지만 자연의 힘을 막을 수는 없었다. 물이 집 안으로 차오르기 시작했다. 준서는 급히 중요한 물건들, 어머니의 라디오, 낡은 가족사진 등을 챙겼다. 그러나 갑자기 지붕이 바람에 날아가고 집 전체가 물에 잠긴 후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준서는 더 이상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는 급히 어머니를 부축해 폭우 속으로 나와 근처에 버려진 오두막 한 구석을 찾아 임시로 피신했다. 어머니는 준서의 품에서 떨며 계속 기침했고 점점 더 약해졌다. 태풍이 지나간 후 준서는 완전히 파괴된 집을 보러 돌아왔다. 모든 것이 폐거가 되었다. 그는 마음 없이 서서 눈물을 글썽였지만 어머니 앞에서 강해지기 위해 마음을 억눌렀다. 어머니, 우리 다시 시작할 거예요. 준서는 속으로 생각했다. 남은 것들을 정리하던 중 준서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다. 준서는 겁에 질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미영 아주머니가 재빨리 달려와 서둘러 준서와 함께 어머니를 마을 보건소로 데려갔다. 보건소에서 의사는 준서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었다고 진단했다. 그녀는 생명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긴급 수술이 필요했다. 그러나 수술비는 수천만 원에 달했고 준서가 도저히 마련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준서는 출구 없는 막다른 길에 서 있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준서는 속으로 생각하며 눈물이 차올랐다. 준서는 어머니의 침대 곁에 앉아 마음이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어떻게 어머니를 구할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이 거절했던 인경의 선물을 떠올렸다. 후회와 자책감이 솟구쳤다. 내가 그 선물을 받았다면 어머니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준서는 스스로에게 물으며 가슴 아파했다. 이때 미영 아주머니가 준서 곁으로 와 부드럽게 말했다. 준서야, 무너지지 마. 네가 마음을 열고 도움을 구하면 어머니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준서는 조용히 대답하지 않았지만 눈빛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서서히 떠올랐다. 그는 미영 아주머니의 말에서 약간의 따뜻함을 느꼈다. 마치 때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삶을 구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어머니 곁에 앉아 준서는 미영 아주머니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다. 그는 어머니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어떤 일이든 하겠다고 속으로 약속했다. 이 자존심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지만 누가 그 선물을 보냈는지 알아내야 해. 준서는 더 이상 막다른 상황과 자책 속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어머니를 도와준 사람을 찾아내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준서는 미영 아주머니에게 말했다. 아주머니, 제가 틀렸어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제 자존심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뭐든지 할 거예요.
이른 아침의 희미한 빛 속에서 걷는 준서의 모습, 그의 결연한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하지만 도전도 만만치 않은 다음 전개를 예고했다. 준서가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도움을 구하기로 결심한 후 갑자기 마을에 구호 차량 행렬이 나타났다. 차의 경적 소리가 마을의 고요한 공간을 뒤흔들었다. 모두가 모여 구경했고 차에서 내리는 순자 할머니를 보고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혼란스러운 군중 속에서 모두가 그녀를 알아보았다. 수년 전 마을을 떠났던 부유한 여인이었다. 준서는 군중 속에 말없이 서 있었다. 놀라움과 호기심이 마음속에서 솟구쳤다. 순자 할머니의 등장은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녀는 소박하게 옷을 입었지만 여전히 몸짓 하나하나에서 우아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를 따르는 직원들은 쌀, 식료품, 의약품 등 많은 구호 물품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태풍 후의 피해 상황을 묻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어렸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 침착함을 유지했다. 마을이 큰 태풍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 도울 일이 있을까 해서 돌아왔습니다. 이 작은 성의를 거절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그녀의 관심에 놀라고 감동했다. 수군거림이 시작되었다. 순자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야. 멀리 떠났어도 고향을 잊지 않으셨네. 하지만 부유한 도시에서 살던 그녀가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러 돌아온 것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명성을 얻기 위해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순자 할머니가 군중 속에 말없이 서 있는 준서를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갔다. 준서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잡담 때문에 슬픔과 혼란이 어려 있었다. 순자 할머니는 부드럽게 말했다. 준서야, 이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어머니를 돌보고 집도 다시 지어줄게. 준서는 놀라움에 금치 못했다. 감정이 마음속에서 솟구쳤지만 그는 여전히 조심스러움을 유지했다. 순자 할머니, 왜 저를 위해 이런 일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순자 할머니는 온화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너는 짐이 아니야. 네가 나에게 자비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단다. 이것은 너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를 위해 내가 하고 싶은 일이야. 순자 할머니는 준서를 돕겠다는 의사를 공표했다. 내가 네 어머니의 수술비를 지원하고 두 모자를 위해 새 집을 지어줄 것이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단결하여 서로 돕도록 격려할 것이다. 그녀의 말은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켰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사람도 있었다. 순자 할머니의 말은 마을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게 했다. 이전에 준서를 비난했던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은 준서의 선행이 순자 할머니에게 영감을 주었고 자신들도 그로 인해 혜택을 본다는 것을 깨달았다. 항상 준서를 지지했던 미영 아주머니는 행복하고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녀는 준서에게 말했다. 준서야, 너는 이 모든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 자책하지 말고 강해지렴. 준서는 미영 아주머니의 격려에서 따뜻함을 느꼈지만 마음은 여전히 약간 무거웠다. 그러나 항상 준서를 싫어했던 최실은 여전히 질투와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렇게 쉽게 믿지 마세요. 그 할머니가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씨의 말은 순자 할머니와 준서의 선행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믿음을 흐리게 할 수 없었다. 순자 할머니는 약속에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세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구호팀과 회의를 열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가정을 지원하는 것부터 준서의 집을 다시 짓는 일까지 즉시 해야 할 일들을 지정했다. 그녀는 또한 가능한 한 빨리 준서의 어머니를 진찰하고 수술하기 위해 도시에서 의사를 고용했다. 일을 처리하기 위해 떠나기 전 순자 할머니는 준서를 찾아 말했다. 준서야, 나를 믿어라.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이것은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내가 짊어지고 싶은 책임이란다. 준서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는 감사가 솟구쳤지만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약간의 걱정도 있었다. 그날 밤 준서는 어머니 곁에 앉아 무너진 집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과 어머니에게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그의 마음은 감사와 걱정, 그리고 강한 결심 등 복합적인 감정으로 가득했다. 나는 단지 도움을 받기만 하지 않을 거야. 순자 할머니와 모든 사람들의 선행에 걸맞은 무언가를 해야 해. 그의 눈에는 결의가 빛났다. 미래의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희망을 열어주었다. 준서의 모든 삶은 이제 이 순간부터 바뀔 수 있었다. 순자 할머니가 어머니의 수술비 전액과 집 재건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후 준서는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매우 혼란스러웠다. 그는 순자 할머니 같은 분이 왜 자신의 가족을 기꺼이 돕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항상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모든 것을 스스로 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어두운 밤, 희미한 등유 램프 불빛이 준서의 얼굴을 비출 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이 도움을 받으면서 자존심을 잃는 것은 아닐까? 그 질문은 준서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마침내 그는 순자 할머니를 찾아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기로 결심했다. 준서는 순자 할머니가 구호팀과 함께 마을 주민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있을 때 그녀를 찾아갔다. 준서를 본 순자 할머니는 늘 그렇듯 따뜻함이 어린 눈으로 친근하게 미소 지었다. 준서야, 왔구나. 이리 와서 앉으렴. 준서는 바로 앉지 않고 똑바로 서서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순자 할머니, 할머니의 친절에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저는 제 손으로 어머니를 돌보고 제 손으로 집을 다시 짓고 싶어요. 순자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시선은 준서를 따라갔고 이내 부드럽게 물었다. 준서야, 자존심이 뭐라고 생각하니? 그녀의 말은 준서를 놀라게 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잠시 생각했다. 그러자 그녀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계속했다. 자존심이란 모든 도움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란다. 때로는 도움을 받는 것이 네가 더 잘하고 나중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해. 너는 너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어머니와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사는 거란다. 준서는 고개를 숙였다. 마음은 갈등으로 가득했다. 순자 할머니의 말은 마치 그의 마음속 한 부분을 열어주는 것 같았고 그로 하여금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준서는 방의 어두운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잠을 못 자고 걱정으로 눈이 충혈되었다. 순자 할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는 침대에 아파 누워있는 어머니를 생각했고 이전에 자신의 가족을 도와주었던 마을 사람들을 생각했다. 내가 거절하면 어머니가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어. 그리고 내가 받으면 순자 할머니와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해. 그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그의 마음속 질문은 마침내 답을 찾았다. 다음 날 아침 준서는 순자 할머니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결연한 눈빛으로 그녀의 사무실에 들어가 고개를 숙이고 목이 메인 채로 말했다. 순자 할머니, 이 도움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제가 이 도움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겠다고 약속합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 말을 듣고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준서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 그녀의 눈에는 만족감이 가득했다. 이제 어른이 다 됐구나, 준서야. 도움을 받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것이란다. 그러면 너도 이해하게 될 거야. 선행은 결코 낭비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부드럽게 덧붙였다. 짐을 나누는 법을 배우렴. 인생에는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눌 좋은 것들도 있단다. 순자 할머니의 당부는 준서의 마음을 가볍게 했다. 그는 돕는다는 것이 단지 받는 행위가 아니라 좋은 것들을 나누고 이어가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날 밤 준서는 어머니의 침대 곁에 앉아 잠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생각으로 가득했다. 마음속에 큰 변화가 다가오는 것 같았다. 그는 속삭였다. 어머니, 제가 노력할게요. 이 도움을 사용해서 어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더 많은 좋은 일을 할게요. 준서의 눈에는 결의가 빛났다. 그는 자신의 삶이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고 있으며 단지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순자 할머니가 가르쳐준 자비의 길을 계속 걸어갈 것임을 알았다. 순자 할머니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한 후 준서는 어머니를 돌보고 집을 재건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았다. 순자 할머니의 등장과 그녀가 어머니를 돕고 집을 다시 지어준 것은 준서에게 깊은 감사를 느끼게 했지만 동시에 이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혼란도 있었다. 준서는 지치지 않고 일에 매달렸다. 가족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을의 모든 사람을 도왔다. 그의 긍정적인 행동과 순자 할머니의 도움은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고 공동체 내에서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이전의 수군거림에도 불구하고 준서가 가족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돕자 마을 사람들은 점차 그에 대한 시선을 바꾸기 시작했다. 한 마을 여자는 준서가 이웃 할머니의 태풍 후 무너진 울타리를 다시 세우는 것을 보고 옆 사람에게 말했다. 준서는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누기도 하네. 정말 우리 마을의 훌륭한 모범이야. 준서는 힘든 일에도 전혀 불평하지 않았다. 할머니를 돕거나 태풍 속에서 넘어진 할아버지를 부축하는 날들에도 그는 항상 입가에 미소를 띄었다. 땀으로 젖은 손에도 준서는 전혀 지치지 않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그가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작은 어촌 마을은 준서를 공동체의 아들이자 선행과 헌신의 모범으로 보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 변화는 최 씨를 소외감과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게 했다. 그는 이전에 준서에 대해 했던 신랄한 말들을 떠올렸다. 그가 준서가 단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 쇼를 한다고 의심했을 때 말이다. 어느 날 밤 아내와 함께 집에 앉아있던 최 씨는 조용히 고백했다. 아마 내가 틀렸던 것 같소. 준서, 그 아이는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쇼하는 놈이 아니었어. 그 애가 일하는 걸 보니 내가 정말 속이 좁았다는 생각이 들어. 최 씨는 지난날의 말들과 이전의 이해 부족에 대해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작은 쌀 한 포대를 들고 준서를 찾아갔다. 그의 어색한 시선은 후회를 감추지 못했다. 준서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공평하지 못했어. 이건 작은 선물이니 거절하지 말아다오. 준서는 놀랐지만 여전히 미소 지으며 쌀 포대를 받았다. 그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최 씨 아저씨,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저 우리 마을이 항상 단결해서 서로 돕기를 바랄 뿐이에요. 준서의 말은 최 씨의 마음을 가볍게 했다. 마치 마음속에서 큰 돌덩이가 치워진 것 같았다. 준서와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점차 선행과 단결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들은 음식을 나누고 집수리를 서로 돕고 더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순자 할머니는 한 마을 모임에서 많은 주민들 앞에 서서 연설했다. 우리 마을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모두가 단결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준서의 선행을 귀중한 교훈으로 삼읍시다. 순자 할머니의 말은 공동체로부터 강한 호응을 얻었고 마을의 분위기를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만들었다. 준서는 군중 속에 서서 마을의 변화와 새로운 단결을 뚜렷하게 느꼈다. 순자 할머니는 준서를 따로 불러 그가 도시에서 무료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준서야, 너는 선한 마음과 의지가 있지만 더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단다. 이것은 네가 미래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야. 준서는 그곳에 서서 놀랐지만 희망으로 가득했다. 그는 이것이 큰 기회라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이 새로운 길을 완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없지 않았다. 준서의 눈은 빛났지만 약간의 걱정도 섞여 있었다. 이는 그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예고했다. 순자 할머니로부터 직업훈련 기회를 받은 후 준서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많이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기로 결심했다. 순자 할머니는 준서 어머니의 치료비를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도움이 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순자 할머니의 조언은 준서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고
공부하는 것이 단지 그를 위한 기회가 아니라 그가 사회에 유용한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시켰다. 순자 할머니의 도움으로 준서는 마을 근처의 훈련센터에서 직업훈련을 시작했다. 그는 미래의 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전기 및 기계 수리 기술을 배우기로 선택했다. 처음에는 성인이 되어 다시 공부하는 것에 대해 어색함을 느꼈다. 그는 심지어 동년배 친구가 없어서 부끄러워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심과 성실함 덕분에 준서는 점차 수업을 따라잡았다. 그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다른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었다. 그는 새로 알게 된 지식을 기꺼이 공유하여 모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학생들은 준서의 끈기를 느끼기 시작했고 그를 인내와 선행의 모범으로 여겼다. 한 동급생이 말했다. 준서 형은 항상 노력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형은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예요. 준서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는 자신이 직면해야 했던 어려움들이 인내에 대한 많은 교훈을 가르쳐 주었고 그 교훈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준서가 공부로 바쁜 동안 그의 어머니는 순자 할머니의 도움 덕분에 수술 후 점차 회복되었다. 준서는 여가 시간을 어머니를 돌보고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라고 격려하는 데 썼다. 준서의 어머니는 그가 방문할 때마다 약하게 미소 지었다. 정말 잘했어, 준서야. 엄마는 네가 자랑스럽다. 준서는 그저 미소 지었지만 그의 마음은 감정으로 가득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그와 어머니 사이의 정은 더욱 깊어졌고 준서는 자신에게 그녀에 대한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마을 사람들도 준서네 가족을 잊지 않았다. 어머니의 친한 친구인 미영 아주머니는 항상 방문하여 도움을 주었다. 미영 아주머니가 올 때마다 준서의 어머니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녀의 격려는 준서가 따르고 있는 새로운 길에 대한 결심을 더욱 굳게 했다. 공부하고 어머니를 돌보는 것 외에도 준서는 마을의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고장난 물건을 수리하고 노인들의 집 청소를 돕고 심지어 마을 아이들의 공부를 지도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준서가 한 할머니의 처마를 수리하는 동안 할머니의 어린 손자가 다가와 말했다. 준서 형, 나중에 커서 형처럼 많은 사람을 돕고 싶어요. 준서는 온화하게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네가 열심히 배우기만 하면 너도 형처럼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거야. 준서의 행동은 점점 더 공동체로부터 인정받았다.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은 준서의 마음을 잊을 수 없었다. 그 덕분에 어촌 마을은 더 따뜻하고 단결되었다. 준서는 마을에서 선행과 의지의 상징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준서가 어머니 곁에 앉아 있을 때 순자 할머니가 그를 찾아왔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준서야, 너는 선한 마음과 의지가 있지만 더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단다. 이것은 네가 미래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야. 순자 할머니는 준서가 도시의 더 큰 자선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준서는 놀랐지만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약간의 걱정도 있었다. 준서의 눈은 빛났지만 약간의 불안도 섞여 있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삶을 바꾸고 더 많은 사람을 도울 기회라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큰 도전이기도 했다. 준서에게 도시의 자선 프로젝트 참여를 제안한 후 순자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지난 시간 동안 자신이 한 일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준서의 이야기는 그의 삶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의 생각과 감정도 바꾸었다. 그녀는 자선 활동이 단지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큰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순자 할머니는 이전에 일에만 집중하고 가족과 삶의 다른 가치들을 무시했던 세월을 떠올렸다. 모든 것이 경영과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가난하지만 항상 노력하며 어머니를 돌보는 소년 준서를 보았을 때 그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인생은 단지 자신을 돌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한 번은 집 현관에 앉아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인생은 단지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야. 준서가 성장하고 결심하는 것을 보니 나도 더 좋은 일을 할 힘을 얻는 것 같아. 그녀는 자신의 자선 활동을 확장하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옛 친구인 마음씨 좋은 사업가에게 전화를 걸어 지역의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작은 자선기금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그녀는 이것이 큰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도움을 받는 사람들뿐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되찾은 자신에게도 장기적인 가치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다. 자선활동의 가치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자 할머니는 자녀들의 반응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녀의 아들 상훈 씨는 여전히 그녀가 준서를 위해 한 일에 대해 불만족스러워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솔직하게 말했다. 어머니, 왜 그 소년에게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도 신경 쓸 일이 많잖아요. 순자 할머니는 아들이 가족을 걱정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가 옳다고 믿는 것을 포기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앉아서 자녀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평생을 우리 가족을 위해 바쳤다. 하지만 인생에는 더 의미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행복해진단다. 그녀의 말은 자녀들의 생각을 점차 바꾸게 했다. 즉시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그들의 마음속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며칠 후 그녀의 딸이 자발적으로 와서 마을의 어려운 가정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는 것을 도왔다. 그들은 점차 어머니의 행동이 공동체의 가치를 가져다 줄 뿐 아니라 가족 내에 따뜻함을 더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순자 할머니의 변화는 가족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도 영향을 미쳤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선행에 감사할 뿐 아니라 그녀를 자비와 나눔의 모범으로 여겼다. 한 주민이 서로에게 말했다. 순자 할머니 덕분에 우리 마을이 변했어요. 우리도 더 의미 있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해요. 순자 할머니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마을에서 나눔과 단결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와 준서의 이야기는 공동체에 퍼져나갔을 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삶이 얼마나 어려워도 서로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순자 할머니는 더 많은 가정을 돕기 위해 자원을 모으는 대규모 모금 행사를 열 것이라고 발표했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준비하고 참여하기 시작하여 전례 없는 단결의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어느 날 저녁 순자 할머니는 준서를 찾아와 다가오는 자선 계획에 참여해달라고 초대했다. 그녀는 준서에게 말했다. 준서야, 너는 선한 마음과 의지가 있지만 더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단다. 이것은 네가 미래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야. 순자 할머니는 준서가 도시의 더 큰 자선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준서는 놀랐지만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약간의 걱정도 있었다. 준서의 눈은 빛났지만 약간의 불안도 섞여 있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삶을 바꾸고 더 많은 사람을 도울 기회라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큰 도전이기도 했다. 순자 할머니가 공동체 모임을 조직하는 계획을 마친 후 준서는 영감을 주는 대표자로 참여하도록 초대받았다. 순자 할머니와 준서 모두 이것이 단지 행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비와 나눔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꿀 전환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준서의 모임 참여는 단지 감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마을의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기회이기도 했다. 그날 아침 마을의 분위기는 활기찼다. 모두가 함께 마을 회관 마당을 청소하고 테이블과 의자를 준비하고 행사를 열기 위한 작은 무대를 세웠다. 비록 간단한 모임이었지만 모든 것이 세심한 준비를 보여주었다. 순자 할머니와 가족들은 마을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쌀, 식료품, 그리고 필수 생필품을 준비했다. 준서는 짐을 나르는 것부터 선물 꾸러미를 정리하는 것까지 모든 사람을 끊임없이 도왔다.
그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감탄을 자아내 준서는 더 이상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처럼 느꼈다. 항상 준서 곁에 있었던 미영 아중환이는 격려했다. 준서야, 오늘 너는 단지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마을 전체에 영감을 주는 사람이란다. 모임이 시작되자 분위기는 엄숙해졌다. 순자 할머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시작하며 준서를 만난 후 자신의 변화 여정에 대해 공유했다. 그녀는 말했다. 저는 예전에 인생이 단지 제가 소유한 것들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준서를 통해 선행과 나눔이야말로 가장 귀중한 자산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준서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약간의 긴장감이 있었지만 그는 용감하게 무대에 올라 자신과 어머니가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순자 할머니와 공동체가 자신에게 베푼 친절과 이러한 행동들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바꾸었는지 공유했다. 준서는 진심 어린 메시지로 연설을 마쳤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부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적시에 내민 손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자 할머니와 준서는 마을에서 가장 어려운 형편에 있는 가정들에게 작지만 매우 의미 있는 선물을 함께 전달했다. 이 선물들은 단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의 나눔과 사랑의 상징이었다. 모임 후 마을의 단결 정신과 자비심은 강하게 고취되었다. 주민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를 도울 뿐 아니라 장기적인 자선 활동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마을의 한 청년 그룹은 자선 동아리를 만들어 약자를 돕고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한때 준서를 질투했던 최 씨는 이제 그의 좋은 친구가 되었다. 그는 자주 준선의 가족을 방문하여 힘든 일을 돕고 삶의 경험을 공유했다. 온 마을이 잡담에서 서로에 대한 감탄과 사랑으로 변한 것 같았다. 모임이 끝나자 순자 할머니는 준서를 따로 불러 말했다. 준서야, 정말 잘했어. 하지만 나는 네가 다가오는 더 큰 자선 계획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너는 단지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란다. 준서는 놀랐지만 약간의 걱정도 있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삶을 바꾸고 다른 사람들을 계속 도울 큰 기회라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자신이 곧 직면해야 할 도전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준서의 눈은 빛났다. 그 눈에는 약간의 불안이 섞여 있었지만 희망으로 가득했다. 그는 앞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끈기와 순자 할머니의 도움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도 더 나은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느꼈다. 나는 할 수 있어. 모든 사람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거야. 우리는 방금 준서와 순자 할머니의 여정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역경을 극복하고 자비와 나눔의 진정한 가치를 찾은 사람들이죠. 준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때로는 부나 물질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과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순자 할머니가 배웠듯이 선행은 결코 낭비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바로 자신에게 삶의 의미를 느끼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공동체 내에서의 도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준서와 순자 할머니처럼 사랑과 단결의 정신을 전파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필요할 때 도움을 받는 법을 배워야 나중에 다른 사람을 계속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영상 아래 댓글 섹션에서 여러분의 공유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준서와 순자 할머니가 가져다준 교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느끼셨다면 앞으로도 감동적이고 인간적인 다른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가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시든 부디 늘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재미있거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들려주세요. 모두 함께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